사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은요, 아주 작은 원자부터 저 하늘의 거대한 마철로까지 보이지 않는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진동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스노보더랑 거대한 빌딩. 전혀 상관없어 보이죠?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이 둘은 반복되는 움직임을 지배하는 똑같은 물리법칙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진동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세상의 리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모든 진동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런 반복적인 패턴을 묘사하는 기본적인 언어부터 알아야겠죠? 과학에서는 이런 반복적인 움직임을 주기운동이라고 불러요. 뭐 말 그대로죠.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똑같은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동을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시계추가 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소리굽새가 웅 하고 떠는 거, 우리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거, 더 크게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것까지 전부 다 주기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리듬을 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주기와 진동수입니다. 이게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주기는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고요. 진동수는 1초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지에 대한 횟수입니다. 딱 반대죠? 그래서 주기가 길면, 즉 느릿느릿 움직이면 진동수는 낮아지고요. 주기가 짧아서 아주 빠르게 움직이면 진동수는 높아지는 겁니다. 서로 역수관계인 거죠. 자, 이제부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모든 복잡한 걸 싹 걷어내고 가장 이상적이고 순수한 형태의 진동, 물리학자들이 모든 진동의 기준으로 삼는 완벽한 파동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단조화 운동, 줄여서 SHM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입니다. 핵심은 바로 복원력이라는 힘인데요. 이게 뭐냐면 물체를 어느 쪽으로 당기든지 간에 용수철이 항상 원래 자리로 돌아와 하면서 물체를 중심점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이 힘 때문에 물체는 계속해서 중심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단순하게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시간에 따라서 쭉 펼쳐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벽하고 아름다운 사인파 곡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그냥 물리적인 움직임이 이렇게 순수한 수학으로 딱 표현되는 거죠.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는 게 바로 단조화 운동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이상하면서도 또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용수철을 살짝만 당겼다가 놓든 아니면 아주 멀리까지 당겼다가 놓든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 즉 주기는요,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진동하는 폭, 이걸 진폭이라고 하는데 이 진폭이 아무리 커져도 주기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주기는 뭐에 따라 바뀌는 걸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체의 질량. 물체가 무거울수록 관성 때문에 좀 굼뜨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주기가 길어집니다. 두 번째는 용수철이 얼마나 뻣뻣한가, 즉 용수철 상수입니다. 용수철이 아주 짱짱하면 더 강한 힘으로 잡아당기니까 더 빠르게 진동하겠죠? 그러니까 주기가 짧아지는 겁니다. 질량과 뻣뻣함, 이 두 가지가 진동의 리듬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진동의 내부를 들여다볼게요.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요, 이 진동은 사실 두 종류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서로 역할을 바꾸면서 추는 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춤이 한눈에 보입니다.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인 위치 에너지 U와 움직이는 에너지인 운동 에너지 K가 서로 계속 바뀌는 게 보이시죠? 하나가 커지면 다른 하나는 작아지고 또 반대가 되고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둘은 합친 총 에너지 E는 항상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볼까요? 물체가 저기 양쪽 끝에 도달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방향을 바꾸기 위해 순간적으로 멈추죠? 그럼 속도가 0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없고요. 대신 용수철이 최대로 늘어나 있으니 위치 에너지가 최대가 됩니다. 반대로 중심점을 휙 하고 지나갈 때는 가장 빠르겠죠? 이때는 속도가 최대니까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고 용수철은 원래 길이니까 위치 에너지는 0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마찰도 없고 공기 저항도 없는 아주 이상적인 상황만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슬슬 현실 세계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먼저 단조화 운동이랑 아주 비슷한 친구를 한 명 만나보죠. 바로 이 진자입니다.
흔들리는 각도가 크지 않다면요, 이 진자의 운동도 용수철처럼 거의 완벽한 단조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재밌는 건 진자의 주기는요, 추의 무게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직 이 줄의 길이하고 중력, 이 두 가지만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아주 깨끗한 이상적인 세상 이야기였잖아요. 마찰이나 공기 저항이 어디에나 있는 실제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왼쪽 그림이 바로 그 이상적인 진동, 영원히 멈추지 않는 파동이고요. 근데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이게 현실이죠. 마찰 때문에 에너지를 계속 조금씩 잃으면서 진동의 폭, 즉 진폭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에는 멈추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감쇄라고 불러요. 근데 이 감쇄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아주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자동차에 있는 충격 흡수 장치, 쇼크 업소보입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 과속 방지턱 한번 넘었을 때 차가 계속 위아래로 출렁거릴 거예요. 이 장치가 진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한 번에 싹 없애주는 최적의 상태. 이걸 바로 임계 감쇄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가장 극적이면서도 또 가장 강력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진동하는 시스템에 아주 절묘한 타이밍으로 에너지를 계속 더해주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혹시 그네 밀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네가 가장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탁 하고 밀어주면 어떻게 되죠? 그네가 점점 더 높이 올라가잖아요. 바로 그게 공명입니다. 어떤 물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수에 맞춰서 외부에서 힘을 가해주면 진동이 미친 듯이 커지는 현상이죠. 이 그래프가 공명의 무서운 힘을 딱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외부에서 주는 힘의 진동수가 시스템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 진동수랑 정확히 일치하는 바로 저 지점에서 진폭이 말 그대로 수직으로 솟구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한순간에 증폭되는 마법 같은 지점이죠. 이 공명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죠. 바로 1940년에 무너진 타코마 다리입니다. 그냥 평범한 바람이 불었을 뿐인데 그 바람의 진동수가 우연히도 다리가 가진 고유 진동수와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공명이 일어나면서 다리가 엄청난 폭으로 뒤틀리다가 결국엔 저렇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무너뜨릴 정도로 파괴적인 힘이지만 우리는 이 공명을 아주 똑똑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라디오에서 원하는 채널에 주파수를 맞추는 거, 병원에서 MRI로 우리 몸속을 들여다보는 거, 전부 다 이 공명 현상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원자에서부터 거대한 다리, 그리고 우리 몸속까지 세상은 정말 보이지 않는 리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나니 그 리듬이 혹시 조금은 들리시나요?